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또 괜찮으신가요? 지금도 약간 목 상태가 좋지는 네. 않은데 나이가 드니까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일주일 동안. 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네. 저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오, 강철 네. 체력이셨네요. 강철 체력인데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 마스크를 끼니까 네. 감기도 안 걸렸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가 바로 걸리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링거도 막 드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살라고 맞았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링거도 맞고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은희의 노동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직장인들과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링겔 투혼까지 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쌤의 열정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독감 왕쾌 특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은희 쌤은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약간 소개팅 하는 분위기인데요. 전공은 맞춰보실래요? 어떻게 약간 방송연예과? 그래요? 방송과 그런 것 같아요. 어머, 밥 사드려야 되겠나?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네. 문과 쪽 문과? 아닌가요? 오늘 약간 문과스럽게 옷을 입어. 오, 아닌가요? 뭔가 저는 문예창작학과입니다. 문예창작과요. 글 쓰는 학과. 작문 되게 잘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작가님들을 배출을 하기도 하고 소설가, 뭐 시, 오. 약간 요런 전공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첫 직장이 항공사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글 쓰는 전공 4년 동안 다녔는데 무슨 소용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이제 취업 강의를 하니까 자소서 강의도 많이 하고 집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전공이 어디 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요즘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사 다니실 때도 약간 문예창작과에 도움이 있었나요? 약간 그런 심할서 쓰거나 약간 사유서 이런 거 쓸 때 되게 막 감정을 잘 막 아이고. 너무 잘못했다 이런 걸 잘 썼죠. 한 수 배워갑니다. 네. 이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전공을 후회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으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녀 직장인 706명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응답자의 78%가 불만족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쌤은 어떻게 체감이 좀 되시나요? 저는 실제로 이제 학생분들을 맨날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전공 잘못 선택했다. 근데 딱 요 학과들만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혹시 민재 씨 전화기라고 아세요? 전기, 화학, 기술? 어떻게 하세요? 전화기 저는 제 친구들이 공대 많아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좀 옛날에 네. 전화기 취업 잘 되는 학과다 네,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전자, 전기, 화공 그리고 기계. 기계. 이렇게 해서 하는 한동안 이제 반도체 막 제조 이쪽이 확 뜰 때는 네네. 취업이 막 와다다다 됐었죠.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과. 맞아요. 문과 쪽은 네. 이게 전공이랑 이제 직무랑 상관관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예 다시 막 직업 교육 받으려고 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네. 너무 많으셔서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을까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 문과이기도 했고 예체능을 전공을 했거든요. 사실 취업에 그러세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쌤 말처럼 전공을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이 좀 더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하고 싶은 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사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도 본인이 전공했던 과목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이들은 16%에 그쳤고요. 나머지 5.9%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전공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화기라고 말했던 학과들은 기사가 있어요. 네. 기사, 뭐 전기기사, 기계기사. 그래서 이 기사를 취득을 하면 바로 직장에서 이제 직업으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국어국문과는 뭐 기사나 자격증이나 없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해창작학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문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전공을 했을 때 이제 직무랑 바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너무 후회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왜냐면 반 이상이 문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전공 불만족 정도를 보니까 법학 계열 전공자 사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법학 계열을 전공했다고 밝힌 직장인 중에 무려 84.6%가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타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인문 계열과 사범 계열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본인의 전공 불만족 정도가 83.9%와 80%로 타 전공자들보다 높았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법학은요 진짜 애매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법 쪽에, 그러니까 로스쿨을 들어갈 거 아니면 취업을 딱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전문직을 가지는 거 아니면 보통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는데 맞아요. 법학 전공하시면 이제 뭐 인사 노무 쪽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인사 쪽 같은 경우도 TO가 너무 적다 보니까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너무 많이 안 뽑으니 이제 이 전공을 뭔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범 계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는 거거나 이제 임용을 보지 않는 이상 뭐 학원 강사나 뭐 이렇게 뭔가 교육업 쪽, 뭐 출판 쪽 갈 수는 있지만 이게 또 박봉인 경우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어문이랑 인문이 특히나 심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해외 영업 할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영어 영문 전공하셨거나 뭐 하신 분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쪽은 어문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경을 또 복전을 하시거나 네.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이제 아예 학교에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 중인데 너무 몰라요 실제로. 네. 뭔가 취업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네. 말씀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과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경상 계열이 28.3%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예술 계열이 의외로 18.8%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경상 계열이야 왜 높은지는 알 것 같은데 예술 계열은 왜 높은 걸까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 동생이랑 저희 엄마가 둘 다 예술, 그러니까 미술 쪽이에요. 네. 그래갖고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 해피해요. 제 동생은. 해피해요. 그러니까 나는 미술이 너무 좋아. 아. 난 이걸로 업을 삼을 거야. 난 평생 미술을 해왔어. 이러면서 나는 미술 약간 이렇게 가는데 약간 현실감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누나니까 느끼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예술 쪽 계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재 씨도 예술 쪽 계열이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막 예중, 예고, 그러니까 쭉 그것만 해오다 보니까 약간 직업 의식, 프로 의식, 그러니까 내 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개념이 미리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대학교 때보다는 예중 예고 때 더 빡세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대학교 때 즐겁게 노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요. 난 이 전공이 좋아, 아. 약간 이렇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 만족도는 사실 이제 취업을 할 때는 꺾여야 되는데 네. 예술 쪽 계열 분들이 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취업 전선에 이렇게 뛰어들지 않은 분들한테 설문을 받은 게 아닐까. 아니면 전공을 좀 살려서 뭐 극단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아. 예술을 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설문을 네. 조사를 하신 게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막 즐거운 행복한 삶을 보내시다가 네. 취업 전선으로 이제 뛰어들어와서 네.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아. 봤잖아요. 일단은 너무 행복 회로를 그만 돌리시고 현실에 딱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네 현실을 직시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네. 현실에 직시하라 이런 뼈를 때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만족도가 아니라 실제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고 또 싶은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과거로 회귀해서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직장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결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 1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공학 계열입니다. 전기,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등 공학 계열을 선택한 이들이 28.7%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의학과 한의학, 간호학 등 의학 계열이 16.7%로 2위를 차지했고 의료학과 식품영양학, 패션 디자인학 등 생활과학 계열이 10.5% 그리고 신문 방송학과 정치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계열이 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은희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되게 현실적인 그 시각이 반영이 된 결과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학과 그리고 성장 가능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전화기 플러스 이제 컴공이잖아요. 네. 컴공은 뭐 워낙 요즘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그쵸 AI, 챗GPT,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너무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의류학, 패션 디자인학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 이거는 그냥 개인 관심사. 맞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패션 그리고 막 아. 심리 막 상사가 나한테 막 자꾸 못되게 굴고 막 우울하고 막 심리를 공부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신방도 뭔가 이제 방송 미디어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막 유튜브 한번 해볼까 아. 이러면서 약간 본인의 그냥 관심도가 드러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또 쌤 말씀처럼 직장인들이 전공을 다시 선택하고 싶어하는 기준은 확실히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문자 참가자들에게 해당 전공을 왜 선택하고자 하는지 복수 응답으로 꼽아보게 했는데요. 첫 번째가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가 무려 61%로 차지를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흥미로운 분야 같아서가 34.3%. 그리고 적성에 맞는 분야라서가 28.3%의 이유로 해당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산업공학이나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 등 이쪽이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된다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규모랑 정원 자체가 달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컴공, 산업공학 이런 통계학, 디지털 직군 같은 경우는 특히 실제로 이제 전공을 하지 않고서는 네. 이쪽을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경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과, 직렬, 뭐 영업, 해외 영업 직군이다. 그러면 뭐 3명 뽑아요, TO가. TO가 3명 정도? 그러면 뭐 한 3,000명이 모르면 1,000대 1인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개발 직군, 뭐 아니면 뭐 디지털 직군이나 뭐 기획 직군, 요런 아니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기 같은 뭐 공정 개발, 공정 설계, 네. 공정 기술 요런 경우는 한 명대가 아니에요. 00명대. 그리고 예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채용 떴었을 때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론은 이제 지원 자격 제한 자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환경이 뭔가 민지 씨가 눈이 네. 촉촉해지셨어요. 이게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아무래도 문과들이 서러울 수밖에 없는 취업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과 취업 환경은 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여러 학교들을 보면 아예 그 전공 직무 자체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인사학과, 아. 마케팅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경영학과로 네. 통칭해서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직렬은 정말 입사를 해서 할 그런 업무들을 학교에서 배운다. 네. 프로젝트도 직접 실제로 배우는 그런 느낌이면 문과는 약간 사실 순수 학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론적인 부분만 배우고 이 밖에는 실제로 실무 영역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직업 교육으로 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고질적이어서 그래서 몇몇 학교들은 이제 융합 전공으로 해서 아예 네. 뭐 창업학 뭐 아니면 상경 계열 같이 복전을 해라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 아직 좀 한계기는 하죠. 네. 네. 이제 일단은 아까 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전기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최근에는 퇴사 후에 프로그래밍이나 개발, 데이터 분야로 다시 공부를 해서 개발자로 전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거 되게 답답한 사람이거든요. 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거를? 이게 실제로 네. 이제 직업개발 교육해서 이제 국비 지원 교육 이렇게 네. 해서 업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로 뭐 월급을 받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이제 바로 취업이랑 연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아, 저 너무 여기 성장성도 없고 여기 중소기업 너무 좀 힘들고 저 네.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요 하고 네. 이제 그만두시고 국비 지원 교육 같은 것도 막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 아니면 국비 지원 교육 이런 웹 개발자 이런 교육을 네.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막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현실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봐봐요. 여러분들이 막 국어 국문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가서 코딩도 배우고 막 프로그래밍도 막 배웠어요. 그래봤자 컴공 전공한 사람이랑 비교가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할 텐데 물론 어느 정도의 기술은 되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개발자로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소기업에서 직무만 바꿔서 중소기업으로 가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개발 쪽으로 너무 하고 싶고 이쪽 네. 분야에 내가 진짜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네. 안정성이나 아니면 뭔가 좀 성장성 요걸 보고 하는 거라면 저는 아직은 비추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뼈를 많이 때리네요. 네, 뼈를 많이 때리는 특히 문과생들이 많이 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어쩔 수 죄송합니다.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노동지옥에 빠진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지옥, 그쵸. 저는 노동지옥에 빠져 있다가 감기 덕분에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요. 너무 네. 좋더라고요. 노동지옥에 빠지신 분들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절기고 가을이고 네. 그러니까 약간 감기 걸렸다라고 핑계를 댈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콜록콜록 하시면서 하루 정도는 반차를 내시고 단풍이라도 보시고 하시면 조금 마음이 상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이팅! 또 열심히 하되 휴식도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